이슈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코노미 클럽.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시고 이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행사입니다. 물론 현재 진행형이기는 한데요. WWDC 2024가 개막을 했습니다.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장 초반부터 상당히 좀 된서리를 맞으면서 약세권의 흐름을 나타내서 재료 소멸인지 아니면 뭔가 실망스러운 어떤 내용이 나온 건지 이 시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정이 좀 어떤지 이 WWDC라는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이 개요부터 좀 알려주세요. 일단 그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요. 애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그 어떻게 보면 컨퍼런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1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일단 지금 첫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나온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먼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좀 가져왔는데 일단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는 애플 앱과 그리고 통합해서 이제 챗 GPT 등의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LLM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같이 뭐 자동 문자를 생성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iOS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iOS 18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개인용 AI 시스템이 애플 인텔리전스 외에 이제 개인화 옵션 그리고 개편된 사진 등을 통해서 통합 메시지 기능들을 좀 추가를 한 부분들 제공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리에 대해서는 뭐 필요시 오픈 AI의 그 챗 GPT에 대한 그 이용을 한다라고 좀 밝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AI 폰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챗 GPT가 공유되는지도 좀 물어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후에 뭐 챗 GPT로서 응답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하냐 마냐는 과거에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파트너십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은 앞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 애플과 관련된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갤럭시 24보다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이 이슈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봤을 때 약간 좀 해소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상당하고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부각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크게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지금은 아이폰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실망감이 굉장히 좀 매우 커서 일시적으로 좀 크게 조정을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키노트 연설과 영상을 좀 보긴 했는데 뭐가 달라진 거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사실 이 갤럭시 24 나오고 나서는 온 디바이스라고 인터넷을 끊어도 된대 이 부분이 좀 혁신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좀 더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좀 실망감이 나타나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애플, WWDC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더니 머스크 기사가 같이 뜨더라고요. 앨런 머스크 기사가요. 예, 그 머스크가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SNS 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밝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지금 머스크가 이게 그 자기네 회사서 그 애플 기기를 만약에 이제 가지고 오면 금지를 시키겠다 뭐 이런 왜 얘기들을 그런 거예요, 갑자기? 저도 이거에 대해서 뭐 통상 좀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개인 데이터를 오픈 AI에 넘기면 팔아 넘긴다라는 뭐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해서 좀 약간 심각성을 좀 부각을 시킨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2018년 테슬라의 그 AI 연구에 따른 이해 충돌 문제가 좀 예전에 부각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당시 때는 챗 GPT 출시 후 관심을 좀 그쪽에 받다 보니까 머스크가 정치적인 좀 편향성을 좀 들면서 비판을 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올해 2월의 경우에는 머스크가 올트먼의 그 영리 사업 중단 그리고 AI 기술과 관련된 오픈소스 공개 요구를 좀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대립감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지금 오픈 AI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명확하네요. 머스크는 오픈 AI를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 이 오픈 AI라는 회사를 만들 때 그때 같이 좀 참여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는데 아무래도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런 정보 누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 소식까지 이래저래 WWDC가 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종목으로 좀 들어가서 14일까지 진행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료 노출로 봐야 될지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미 좀 꺾이기 시작해서 이 휴대폰 부품주들은 이미 모멘텀 소멸로 봐야 되는 건지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모멘텀 소멸로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갖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올해 9월에 아이폰 16에 대해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9월에 출시를 할지 10월에 출시를 할지는 좀 명확하진 않지만은 전 대략 봤을 때는 한 9월에 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15보다는 상당히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폰 15 때는 이게 뭐 중국 쪽에서 안 팔린 애부터 잘 팔리네 안 팔리네 계속 얘기가 나오긴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잘 팔리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리고 지금 아이폰 16의 경우에는 AI가 붙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실망감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심도가 굉장히 많을 거고 심지어는 충성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은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아이폰 15와 16 간의 차이가 좀 날 수 있잖아요. 기능적인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4 판매량이 좋았었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매출적으로 견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6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큰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슈만 했을 때는 뭐 9월까지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판매량도 매우 좀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스탠스를 좀 확인했을 때는 올해 말 때 애플이 챗 GPT-4 통합 그리고 그 추가 AI 기능을 포함을 시킨다라는 좀 내용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코멘트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아이폰 출시 이후에도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을 보게 된다 하면은 결국은 아이폰과 관련된 모멘텀은 올해 올해 말까지 계속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뭐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사그라들었던 게 뭐냐면 아이폰 폴더블 폰, 그러니까 폴더블 아이폰이 있는데 이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좀 얘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은 뭐 어느 정도의 확정적이진 않고 이슈로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애플 폴더블 폰 개발이 잠정 중단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보도가 있었지만은 이게 3개월 전에 나온 거긴 하지만 삼성이 폴더블 폰 사업에 대해서 사활을 걸면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켰던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다음 달에는 10일에는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지플릭과 폴더블 폰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폴더블 폰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애플도 또 같이 또 덩달아 이슈가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폴더블 폰 장치에 대해서는 특허를 애플이 지난해 말 때 취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끈은 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12월 때 챗 GPT-4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한 번 더 나와주고 이후에는 또 폴더폰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주게 된다면 모멘텀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기를 보면은 하반기 때 아이폰 관련된 이슈는 좀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하락폭을 좀 어느 정도 일부 막아준다 하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모멘텀의 소멸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정들이 좀 이어지네요. 7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이 있는데 여기에서 삼성이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한다고 하죠. 그게 7월이고 그리고 9월에 아이폰 16이 나온다고 하니까 계속 이런 일정들이 좀 이어지는 건데 휴대폰 관련된 종목군들 투자를 하려면은 그렇다면 어디에 좀 주목을 해야 되나요? 저는 좀 디스플레이 이쪽에 대해서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폴더폰 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갤럭시에 따른 이슈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 좀 디스플레이나 기판 쪽에 좀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달입니다. 이게 아마 지난달인데 중국 BOE 관련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애플 요구 사항을 좀 충족을 못했다라는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충족을 못했던
이슈가 있었고 BOE가 디스플레이를 원래 납품을 하는데 지금 빠진다는 이슈 그거 얘기하죠. 완전히 빠진 건 아닙니다. 완전히 빠지는 건 아니고 그 프로와 프로 맥스 관련된 고부가 제품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좀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결국은 이제 고부가 제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폰 16에 대한 프로와 프로 맥스에 대해서 OLED 패널에 대한 전량 공급 소식이 좀 전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프로 모델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은 이제 저전력 특정인 그 저온 다결정 산화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LTPO라고 하는데 여기에 OLED 탑재되는 것으로 좀 알려졌다 보니까 여기에서 BOE가 약간 살짝 밀린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BOE의 경우에는 그 아이폰 15 때는 일반 모델형의 OLED 패널은 좀 납품을 하긴 했었고 빛이 새는 문제를 좀 해결하지 못해서 일부 또 물량이 그 취소가 됐던 이력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 BOE의 경우에는 LTPO라고 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패널에 대해서 공급 승인을 좀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애플의 경우에는 아이폰 16 OLED 패널에 대해서 1년 동안 대략 한 총 1억 2천만 대 주문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 많은 거예요? 많은 편으로 좀 저는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어쨌든 여기에서 1억 2천만 대 좀 주문을 알려져 있는데 프로와 프로 맥스에 대해서 약 한 8천만 대 정도 그러니까 각각 한 4천만 대씩 공급할 전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된다 하면은 수혜를 굉장히 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AI와 관련된 부분들만 좀 잘 받아준다 하면은 굉장히 그래도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를 강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은 소형 디스플레이 만드는 이쪽 기업을 봐야 되는 건가요? 관련 수혜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수혜주는 뭐 대표적으로 아이폰 관련된 종목은 속썩이는 LG 이노텍이 있죠. 이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프로와 프로맥스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아이폰 수혜주는 맞기는 합니다. 수혜주는 맞기는 한데 네. 카메라 위주로 좀 많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그 주가에 대해서 상승할 때 좀 더딜 수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주가 흐름들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9%까지 빠졌다가 지금 또 5%까지 마이너스 5%까지 그래도 좀 어느 일부 회복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은 아이폰에 거의 이제 물량을 거의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중이 많기는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기대감이 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BH의 경우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용의 그 FPCB를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판이죠. 네네. 네. 결국은 BH의 경우에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터플렉스의 경우에는 애플의 FPCB를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덕산 네오루스의 경우에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소재를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이력이 있고요. 더구전자라는 기업은 LG 이노텍의 주요 부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종목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중에 사실은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어서 그럼 전체적으로 투자 의견을 좀 여쭤보자면은 오늘의 이 물량이 소화되고 나면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세요. 저는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 하락이 더 네네.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분할매매 관점으로 계속 좀 모아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예. 말씀 드리겠고 오히려 이러한 조정이 저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더 나와줬으면 하는 물론 이제 주주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너무 네. 힘든 시간이죠. 네. 하지만은 그래도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긴 시간을 봤을 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조정은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지금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끝난 건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 또 오늘 밤사이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고요. 계속 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좀 이러한 내용들을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탑픽 종목 어떤 기업 보세요? 아무래도 저는 그 BH인데요. 이 BH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12% 빠지고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한 2만 원대 이탈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더 빠지는 것까지 기다리겠어 하면은 18,000원대 아래때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좀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하락폭이 가장 큰 폭으로 보이고 있는 게 BH이기 때문에 좀 더 하락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분할 매매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 BH의 경우에는 아이폰을 통해서 판매수의 확대를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상을 해보고 게다가 이제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IT OLED와 폴더블폰 디바이스 등에서도 성장세의 지속을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계속 좀 끌고 가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BH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애플 내 점유율 증가 그리고 일부 공급 단가 상승이 좀 예상이 된다 하면은 결국은 추후에는 빨리 이제 주가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형태를 봤을 때는 5월 들어서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긴 한데 오늘 좀 마무리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크게 이탈한 흔적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급적인 상황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상황들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구간들이 뭐냐면은 사실 지금 현재 구간을 봤을 때 23,400원과 24,600원 이 구간의 매물이 좀 큰 저항 구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구간들을 좀 이탈을 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들을 다시 좀 터치를 했을 경우에는 또 일부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매물들을 소화를 좀 강하게 해준다 해서 25,000원에 또 주가가 안착하게 된다 한다면 그때 좀 굉장히 좀 두고 길게 보셔서 그 상단의 그 수익 구간을 높게 잡고 접근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는 결국은 18,000원대 아래때 내려오면은 그 좀 공격적으로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고 만약에 나는 이게 불안하고 확실하게 꺾일 때 접근을 해보겠어라고 하면은 오히려 추후에 기다렸다가 25,000원 위에 안착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간 다음에 상단 방향성을 굉장히 좀 두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네요. 아래쪽에서 잡느냐, 아니면 좀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접근하느냐, BH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반종민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